저는 정광훈이 아니잖아요. 정광훈이 하는 할렐루야 아멘하고는 그 뉘앙스와 영적인 차이와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혹세무민하고 친일 친미 사대주의에 찌들린 근본주의에 찌들린 저 정광훈의 할렐루야 아멘과 최재형 목사의 할렐루야 아멘은 분명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어줍지 않은 그 족속들이 정광훈이 세운 자유 무슨 당이 있죠? 자유통일당인지 모시기당인지 거기에서 저를 고소고발을 했어요. 뭐 하도 여기저기서 날파리들이 고소고발을 하니까 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야. 몇 군데서 어디가 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어저께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저께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를 하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에 출두명령서가 날라왔어.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날라온 거야. 누가 고발자인지 고발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제 담당 변호사가 목사님 출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고발 내용인지 고발자가 누구인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알아본 결과 일단 연락한 거는 곧 나올 거지만 4가지 제목을 거는 게 나왔는데 이게 김건희가 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첫째, 국가보안법을 걸었더라고. 4가지 중에. 하나는 국가보안법, 하나는 주거침입죄, 하나는 명예훼손죄, 하나는 무고죄. 이게 4가지로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정확치 않은데 변호사가 그렇게 4가지라고 경찰서에서 알려줬답니다. 이 야비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건희는 억울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1대1로 하면 되는데 3쿠션으로 다른 사람 이름과 다른 단체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그 기자단, 출입 기자단에 제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인이 많다고 해서 다 기자들 털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탄부터 4탄에 찌라시가 도는 거를 나한테 다 알려줬어요. 찌라시라는 건 뭐냐면 찌라시라는 말이 일본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키 페이퍼 찌라시인데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거를 기자실에다가 딱 흘리는 거예요. 대통령 출입 기자들한테 흘리니까 볼 거 아닙니까? 기자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나 극우 언론들은, 극우 매체들은 쓰는 겁니다. 근데 그 1탄부터 4탄까지 모두 누가 작성한 거냐면 김건희 여사가 작성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하고 김건희 여사만 아는 카톡 내용만 가지고 쓴 거야. 나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 내용 중에 그래도 뭔가 약간은 비무속 있고 내가 뭔가 나를 공격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가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했더라고요. 그 짓을 지금 관저에 처박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안 간 것도 여러 가지가 말이 설랑설레 많았지만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국힘당 공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서 안 간 겁니다. 그 타이밍이. 왜? 만약에 이 국힘당 공천이 자기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인맥들이 후보가 공천이 낙점이 되지 않으면 이번 다음 회기 새로운 국회에서 자기가 특검에 회부되고 탄핵을 당한 남편이 탄핵당한 걸 알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연락하고 이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조용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피 터지게 별이 빛날 정도로 거기서 그런 모략을 꾸민 거예요. 관저 속에서 60여일, 70여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는 게 그냥 가만히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국힘당
현역 의원들을 대부분 하나도 자르지 않고 거의 다 그냥 공천을 시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하나도 아니지만 열흘 전에는 남자 여자 현역 의원만 자르고 또 며칠 있다가 조금 더 자르고 해서 지금 현역 의원 재공천율이 대부분이요 지금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자르면은 큰일 나거든.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영입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젊은 기분에 새로운 기분에 그냥 김경률하고 한동훈처럼 여사가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픈 거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천공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취임식을 하는데 천공은 외형적으로 독특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 천공의 다음에 2인자 신경의 정법시대 문화재단 이사장을 취임식에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리고 저도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면을 봤을 때 단상 오른쪽 맨 앞부분에 그 자리에 배정을 받았는데 제 앞자리가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준 교수가 거기 앉았어요. 제 앞자리에. 그리고 윤기준 교수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친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병환 때문에 이제 치매가 있는 걸로 이게 다 이제 공포가 됐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왔는데 이런 정법 시대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장악을 했으며 그 김건희 여사의 위에는 천공이라고 하는 사이비가 또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방한을 했을 때 천공이 신경의 이사장을 통해서 허창수 GS그룹 회장,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이 허창수 회장에게 법무팀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법무팀장 빨리 허창수 회장을 찾아가서 그 허창수 회장의 비서실장을 만나서 조금 있으면 몇 월 며칠 날 언론에 공개되기도 전이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는 사실이 일반 언론에 공개도 되기 전에 벌써 천공은 알고 있었던 거야. 빨리 만나서 보고서를 올려라. 무슨 보고서냐? 제가 사는 미국에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미의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남미에 사는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오거나 불법 월경을 하잖아요. 불법 체류자가 많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장벽을 쳤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 멕시코 국경 어간에다가 수만 평의 부지를 사서 개성공단처럼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난민들을 수용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그러면 미국도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빨리 허창수 회장 일행에게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완성하면 대통령실에 전해줘라 라고 하는 천공 측의 문자 메시지와 그 내용이 저에게도 입수가 됐습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실과 천공 측이 교류를 안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확실하죠? 네. 그뿐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전법시대 천공이 대통령실의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을 관할하는가 하면 최순실은 생쥐같이
몰래 청와대를 다른 차를 타고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살짝 들어가서 연설물도 고쳐주고 그리고 나오고 또 비서관들의 보고도 받고 나오고 몰래 활동을 했잖아요. 비선 활동을. 근데 천공은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정법시대라고 하는 이 강연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대통령실에서 적용하라고 그냥 대명천지에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당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있으면 다 그것을 정책에 입안하고 반영하는 것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해온 것입니다. 5월달이 되면 2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체불명의 정말로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은 경제정책, 교육부 정책, 외교정책, 통일정책, 민생정책, 노동정책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노동자들은 해외여행 가면 큰일 나. 노동자들은 일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수준이. 노동자들은 다 간첩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야. 뭐 이따위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향신문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을 초유의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압수수색 할 때 여러분 현장 중계방송 보셨나요? 다른 데서 못 보는 장면을 여러분 포착하셔야 돼요. 국정원이라고 쓴 세 글자, 국정원이라고 쓴 조끼를 입고 국정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경찰들이 이렇게 보셨죠? 여러분, 그게 천공발 지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